네, 잔매거진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2부의 첫 순서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지연 캐스터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아는 만큼 많이 보이고요. 많이 보이는 만큼 더 많은 취업 기회가 기다리고 있겠죠. 오늘도요, 알아두면 취업이 빨라지는 취업의 지름길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요, 채용 박람회 소식인데요. 요즘 들어서 이 안전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요. 또 성장성도 크게 보이고 있죠. 오늘과 내일이죠. 26일과 27일 이틀간 일산 킨텍스에서 이 30여 개 안전산업 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K-세이프티 엑스포 2015 취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시는지 궁금하시죠? ADT 캡스와 DKNC 그리고 현대방재산업, 산업안전보건진흥원 등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요. 또 이 산업자원부와 국민안전처, 경기도가 주최하고 36개 정부 부처와 청, 공공기관이 후원하는 그런 박람회입니다. 어떤 기업들 또 많이 참여하시는지 궁금하시다면 홈페이지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각 사별로 채용관도 구성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알찬 박람회에 꼭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이 되는데요. 취업과 채용 지원관, 이력서, 면접, 컨설팅 등 다양한 부대 행사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안전산업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과 내일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은요, 공모전 소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 한국직업방송에서 2015 한국직업방송 능력중심 UCC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직업이나 일자리, 스펙 타파 등 능력중심 사회와 관련된 모든 이 독창적인 주제라면 공모가 가능하고요. 응모 일정을 보시면요, 12월 4일 금요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worktv.or.kr 통해서 접수 가능하시니까 웹사이트 주소 잘 기억해 두시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앞으로 전화 문의가 가능한데요. 지역번호 052-714-8294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소식 역시나 공모전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한국소비자원이 참가격 앱과 콘텐츠 개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라는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보시면 좋겠고요. 응모 주제를 보시면요, 앱 부분의 경우에는 참가격 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 그리고 기존의 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컨텐츠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 혹은 참가격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정보 생산 방법이나 이에 대한 통계 분석 기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실 수 있으니까요. 응모 주제도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실현 가능성과 적절성, 구체성, 참시성 이렇게 4개의 심사 기준을 두고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 4개 기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이메일 주소로 접수하실 수 있겠고요. 또 접수해서 문의가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한국소비자원 앞으로 전화 문의 가능한데요. 적번호 0431-880-5746번으로 전화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취업이 빨라지는 취업 지름길 정보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요,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책 소개 한 가지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이 책을 소개합니다. 영업과 기획, 법무, 신규 사업 등 대기업의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취준생들의 멘토가 된 홍기찬 컨설턴트. 그가 들려주는 직무 이야기입니다.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하듯 취업할 때 직무를 선택하는 건 삶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데요. 때문에 직무란 무엇이며 각 직무는 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직무 찾기 그 첫 번째는 나의 일상과 평소 내가 가진 생각을 통해 나 자신을 먼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직무 찾기 두 번째는 기업을 움직이는 요소를 알고 그 요소들이 어떻게 기업을 움직이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의 역할도 찾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직무 선택입니다. 난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면 꼭 펼쳐봐야 하는 책입니다. 사회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기 위한 진로 지침서. 직무별 취업 비법서는 채용 트렌드 분석과 직장 생활의 지혜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취준생이 선호하는 스타 멘토 홍기찬 컨설턴트의 촌철살인 취업 성공 비법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을 펼쳐주세요. 네, 잔명거진 계속해서 학부모님들을 위한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진로 지도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진로 직업 상담사 허재인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먼 미래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지고 막 그쵸. 책임감이 생기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 지난 시간에 다 다루지 못했던 고등학교 중에서 자율형 사립고랑 자율형 공립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를 이제 흔히 자사고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많이 요즘에 들어봤는데 이제 정확한 뜻은 모르고 있고 또 많이들 또 궁금해하실 거예요. 일단 네. 전체적인 설명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자율형 사립고란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라 불리는 이제 국제 과제 및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의거해서요. 사립학교의 견학 이념, 사립학교가 맨 처음에 어떠한 이념으로 생겨졌냐 해서 사립학교에 대한 권학 이념을 존중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 과정이나 학사 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맡기는 형태로 해서 운영이 되게 하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의 형태를 할 수 있도록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정부가 추진하는 학교 형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학생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교육 욕구들이 있죠. 예, 그 충족시켜 드리기 위한 그런 과제로서 생긴 학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자사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땅값도 차이가 날 정도로 그쵸? 굉장히 요즘 네. 많은 학부모님들이 관심 있어 하는 고등학교인데 네. 아주 이상적인 학교인 셈이네요. 이 권학 개념만 살펴보면은.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이 학교는요, 너무나 학부모님들이 교육열에 막 과열하게 되다 보니까 선행학습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면서 뭐 한 예로는 초등학생이 뭐 중학교 과정을 다 미리 다 뛴다든지 아니면 중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뭐 다 뛰고 하는 너무나 또 우수한 학생들이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해서 만들어진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이제 자신들이 학사 일정을 짜고 그것에 네. 맞춰서 이제 학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그렇죠. 시스템인데 네. 어찌됐건 그렇다면 뭐 여전히 선행학습 위주로 학사 일정이 짜여져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수한 아이들이 뭐 이미 배우고 오고 그랬던 것들이 네. 있으니까 학교 공교육에 맞는 그 학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맞지 않는 경우, 아이들의 수준하고 학교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봐라,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해봐라라는 건데요. 그래도 최근에는요, 조금씩 부모님들이 진로라든지 앞으로 꼭 공부가 다는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좀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인식이 되시면서 너무나 뭐 선행학습만 공부가 다다라는 인식들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약간 네. 공교육을 못 믿고 이제 네. 과열됐던 그런 사교육이 과열됐던 시대가 있었는데 네. 그 흐름에 발맞춰서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네. 또 인기를 끌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사고의 실제 운영 지금 네. 어떻게 되고 있죠? 뭐 개수라든지. 네. 서울 지역에서는 지금 2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한 27개 정도 운영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미달 사태가 난데든지 하는 걸로 해서 자격이 좀 취소되면서 지금 현재 23개의 자사고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고급 평준화 뭐 이런 걸로 하다가 네. 지금은 이제 살짝 우수한 학생들 유치를 위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단순한 궁금증인데 그러면 이제 자사고도 추첨이 아니라 시험 네. 보고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 자사고는요, 전국 단위 모집하고 그다음 네. 광역 단위 모집이 있는데요. 네. 이 그 예전에는 내신 성적 중에서 그 지역에 사는 친구들 중에서 상위 성적, 내신 성적 50% 이내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첨과 면접을 통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추첨을 하고 선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을 통해서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 광역 단위 이제 추첨제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럼 네. 전국 전국 단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전국 단위 같은 경우에는요, 내신 성적이 좀 반영이 되죠. 전체 내신이. 학생들이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다 학교별로 해서 조금 내신 성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출결 상황도 감점 요인으로 됩니다. 그래서 출결도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신 성적 비율도 각 과목마다 학교마다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다 아시기도 힘드실 거고요. 예전에 뭐 예전도 아니죠. 최근에 조금 이제 문제가 됐던 한 학교에서 이제 내신 성적 하고 나서 그다음에 성적을 보고 면접 진행하는 과정에서요. 네. 선발해서 남녀 성별 차이를 좀 두는 바람에 조금 문제가 되기도 했죠. 네. 예. 이제 대략 그런 방식으로 선발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해가 됐고 구체적인 그 전형들을 좀 설명해 네. 주실까요? 뭐 자기주도 학습 네. 전형 이건 뭐예요? 네, 그것도 이제 자기도 학습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내신 성적
네. 이게 조금 반영이 되면서 거기에 자소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소서. 자소서를요? 네. 그래서 이제 2배수로 뽑고 이제 2차 전형에서는 또 성적이 조금 반영되기도 하고 그냥 면접. 네, 면접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최근의 트렌드는 2016년도 이후부터는 뭐 학교마다 선별적으로 하긴 하지만 이제 추첨으로 해서 추첨하고 그 이후에 면접을 진행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일단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네. 광역 단위는 일단 지원해서 추첨하고 면접 보는 형태. 그다음에 네. 전국 단위는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된다. 그다음에 면접의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네. 전형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항상 네. 챙겨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네. 자사고 수업 분위기는 굉장히 면학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죠. 그렇죠. 아이들이 예. 또 우수하다 보니까 그래서 장점은 네. 아이들이 이제 공부에 대한 의욕이 있는 친구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학습 분위기나 면역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또 가르칠 의욕이 좀 나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선 장점이긴 한데. 껌 씹는 친구들이 없는 그쵸. 거죠. 예.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이제 좀 비싸다. 예. 수업료가? 예, 수업료가 좀 비싸다라는 아무래도 것들이. 그런 부분은 뭐 네. 장점, 단점까지 살펴봤고 근데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그 보통 우리가 취업 자소서만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입학 때도 자소서를 써야 되나 봐요. 네, 이거 맞습니다. 주의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고등학교 자소서, 입학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블라인드 형태로 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나의 가정 환경을 좀 노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감점 요인이 되고요. 아, 오히려? 네, 뭐 내가 뭐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든지 뭐 이런 어. 것들도 집안 배경을 좀 알 수 있는 그다음에 네. 자기 부모님의 그 지위나 아니면 직업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쓰게 되면 그러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정말 제대로 쓰셔야 되고요. 내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 왔고 나의 자기주도 학습의 형태를 어떻게 끌고 왔는지 그러한 것들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아이가 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포인트로 잡고 있죠. 네. 그냥 자신 성장 배경이나 가정 환경 작성이 감점되는 요인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네. 어떤 괜히 더 보게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부모님은 뭐 변호사셔서 제가 뭐 그쪽 가서 같이 뭐 이렇게 그런 뭐 법정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뭐 체험을 했다든지 경험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쓰면 완전히 감점이 되는 거죠. 굳이 그런 걸 쓸 필요가 없는 거겠군요. 부모님의 지위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블라인드 형태로 작성을 해야 네. 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 살펴봤고 계속해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도 알아볼까요? 네. 네. 자율형 공립고 같은 경우에는요,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특목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사고 같은 형태에 대한 대립하는 형태로 해서 나온 학교인데요. 여기는 이제 뭐 정부나 지방자치제에서 육성하는 형태로 해서요. 대부분 이제 개방형 자율학교라는 명칭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자율형 사립고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자공고라는 형태로 자율형 공립고라는 이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좀 쉽게 얘기하면 일단 지방자치단체나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학교긴 한데 모든 운영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위탁한다라는 거죠. 잘 할 수 있는 학교, 할 수 있는 사업체의 운영권을 맡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네. 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그러면 이제 자사고와 비교해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죠? 네, 여기는 이제 뭐 아까 지금 잠깐 말씀드린 네. 대로 운영권이나 뭐 혁신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 운영에 딱 방침을 좀 자율적으로 주기 때문에 네. 여기서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사고나 마찬가지로 운영을 좀 자유롭게 주는데 모든 좀 내용들을 교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 주체에 다 맡기기 때문에요. 대학이나 민간 단체, 공모 교장 등을 통해서 개방형으로 해서 인사권 같은 것도 주기 때문에 우수한 선생님들 유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랑 좀 유기적으로 연관된 형태로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수업료는 자율형 사립고에 비해서는 조금 네, 그쵸. 싼 편이겠네요. 네, 예. 이게 제가 학부모의 입장이니까 이제 뭐 아직 네. 아이가 고등학교 가려면 멀었는데 네. 자율형 사립고는 그 교육료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학교마다 조금 틀리긴 한데요. 네네. 그래도 이제 분기별로 한 100 정도 들어가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기별로?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네, 네, 공립고등학교는 그거의 뭐 네, 절반은 못 네, 미치는 수준이고. 그렇죠. 예. 아, 그리고 뭐 좋습니다. 급식료라든지 뭐 또 어떤 학교들에 비해서는요. 또 뭐 이렇게 왜 그 버스 운영에 대해서 뭐 출퇴근한 스쿨버스. 스쿨버스 같은 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학교마다 평균적으로 분기별에 한 100 정도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그래요. 이 아이들 교육이 이게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네.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에 그쵸. 있어서 많이들 좀 네. 어려움을 느끼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고등학교의 종류와 또 선택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2회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저희가 복습 차원에서 어떤 고등학교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네. 네. 한번 보시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자율고 안에 자율형 사립고가 있고 자율형 네. 공립고가 있죠. 그다음에 일반고가 있고 저희 일반고에서 뭐 인문계냐 아니면 자연계냐에 흔히 제일 따라서 많이 가는. 네, 있었죠. 그다음에 특성화고가 이제 직업 계열이냐 직업 대안 계열이냐에 따라서 분류돼서 뭐 미디어고라든지 뭐 아까 그 관광고등학교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이 있었던 데가 바로 특성화고가 되겠고요. 네. 또 이제 특목고라고 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과학고 아니면 외국어 고등학교, 그다음에 예술고등학교, 뭐 체육고등학교, 그다음에 마이스터고, 국제고 같은 학교들이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의 어떤 진로를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미리미리 고등학교 때부터 좀 전문화된 교육을 좀 네. 받아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각 학교에 대한 정보 이렇게 또 강의를 해주고 계시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네, 커리어넷에 접속을 하시면요. 네. 예, 이쪽에서 학교 정보란으로 들어가시면 각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들 전부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학교 내가 가려고 하는 학교들에 대한 것들하고 다 링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또 전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대학 같은 경우는 보통 고3 때 1년간 수능을 준비를 하고 네. 뭐 11월에 수능을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원서를 접수를 하잖아요. 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대략 좀 준비를 해야 되나요? 중학교? 지금 이제 거의 면접 보는 시기입니다. 아, 지금이. 지금. 네, 이제 비슷하네요, 대학이랑. 서류 전형은 이제 끝났고요. 서류 전형에서 한 2배수 뽑고 그다음에 그 면접 중에서 이제 1.5배수 정도, 2배수에서 1.5배수 정도 뽑힌 친구들을 대상으로 네.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1학년, 2학년을 거치고 3학년 때쯤 되면 내가 어디 고등학교에 가야 될지를 결정하고 미리 1년간 해놔야죠.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지금 많이 좀 의뢰가 오시는 게 고등학교 면접 봐야 네. 되는데 어떤 것들 봐야 되냐고 상담 또 많이 의뢰를 하시고 계십니다. 와,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나이가 어린데 네. 그 면접을 잘 치르나요? 너무 어려워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뭐 고등학교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네. 대체로 이 아이들의 태도, 뭐 대학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태도나 인성면을 좀 주로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정말로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바른 자세가 되어 있는지, 학교 들어와서 고등학교 들어와서 뭐 문제 일으킨다든지 그런 요인들을 보이지 않는 친구라고 하면 별로 무난하게 잘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그쵸? 신경 써야 되겠군요. 네. 갑자기 또 드는 궁금증인데 이제 이렇게 선택해서 학교를 다니다가 어떤 적성에 안 맞거나 어떤 뭐 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전학은 자유로운 건가요? 네, 전학도 가능은 합니다. 아, 얼마든지.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아이의 또 고등학교 진로 교육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배워야 될 것들도 많고 또 취업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많이들 학부모님들이 더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배워야 될 시기에 더 많은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신다면 훨씬 더 쉽게 서포트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끝으로 조언의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아까 이제 고등학교 전형에서 보셨듯이 자기주도형 학습 형태로 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에 대한 내용들 있죠. 그런 내용들을 자소서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는 너무나 학원에만 너무 의지하시지 말고요. 네, 우리 아이의 진로를 정말 고민해 보시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 시간 계획 같은 것들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고민해 보시면서 자기주도형 학습 형태로 진행하시다 보면 좋은 고등학교 진학도 가능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나중에 취업 때문에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또 열심히 진로 지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진로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허재인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